자, 앞 시간에 만든 것은 사실은 수업 일자별 게시판 오늘 날짜에 심플 앤드 라이트 페이퍼 페이지 홀더 요거 링크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된 거를 갖다가 모티브로 한 거예요. 요렇게 된 형상이에요. 이렇게 싱기버스에 이런 형상이 올라와 있었는데 요거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건 뭐 일전에 같이 출력해서 이건 뭐 어떻게 후가공을 해도 요 간격이 이 벽의 사이 간격이 너무 얇아요. 간격이 너무 좁아요. 리트럭션 때문에 이송만 할 때 실밥들처럼 생기는 것을 제거해야 종이를 이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었는데 이 실밥 제거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 벽과 벽 사이의 간격을 3mm로 넉넉하니 띄워준 거예요. 3mm 정도면 카타칼이 살짝이라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출력 시 이렇게 실밥들이 만일에 생겨 있다. 그런 거를 떼내기 편하게 3mm 정도로 이 간격을 띄워준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이름을 이니셜로 이렇게 새겨 놓고 그리고 형상을 좀 변경을 해 가지고 라운드진 것들을 이렇게 못따기로 각진 형상으로 좀 변경을 해서 우리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변경을 좀 한 거예요. 변경을 좀 한 것이고, 자 이제 큐라를 실행하시고요. 자 큐라를 저는 실행해 놓고 앞서 STL 변경한 STL 파일 페이퍼 홀더 내 이니셜 이름 .stl 요 파일을 큐라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어요. 이름 폴더에 요게 있었죠. 그죠? 자, 얘를 출력하려고 딱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출력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 거는 출력 예상 시간이 47분이에요. 47분이고 아마 그 이탈릭체로 하건 글씨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곡면이 곡선 형상으로 생긴 글씨가 많으면은 출력 시간이 좀 늘어나기는 해요. 근소하게 늘어나기는 해요. 자, 그러면 요 큐라 화면에서 창을 이렇게 하지 말고 베이직 세팅과 어드밴스 세팅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이야기해 봅니다. 일단은 뷰 모드를 뭐로 놔두는 게 좋아요? 레이어스, 그죠? 레이어스 이렇게 놔둡시다. 자, 화면 하단에 그 계산 처리 결과가 다 연산이 다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화면을 확대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조절해 놓고 레이어 헤이스 0.3이었습니다. 레이어 헤이스 0.3 그죠? 그리고 쉘 티크네스 벽의 두께 1.2였어요. 벽의 두께 1.2 쉘 두께 요것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한번 관찰해 봅니다. 여기 있는 바를 클릭해서 좀 내려 볼게요. 여기쯤으로 내려 볼게요. 이렇게 내려봤어요. 자, 쉘이 적용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느냐? 저는 스크린에 평행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Shift와 마우스 오른 버튼 같이 누른 상태에서 보고 있어요. 이 빨간색의 라인은 뭡니까? 아우터 쉘 구간이죠. 여기 0.4mm 두께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이너쉘 구간이 역시 라인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요것도 0.4 두께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자신하냐면 어드밴스 탭에 있는 노즐 사이즈 요것을 0.4로 맞춰 놨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FDM 프린터기에 필라멘트가 토출되는 이 노즐 구멍 요거 지름이 0.4파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바깥 벽을 가기 위해서 아우터쉘 0.4로 한 바퀴 가고, 그리고 이너쉘 가기 위해서 한 바퀴 가고, 제일 바깥쪽에 또 아우터쉘이 하나 더 있죠. 그러면은 0.4 곱하기 3 세 번에 걸쳐서 프린터 헤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벽을 만들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요 형상의 두께를 솔리드웍스에서 1.2 두께로 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쉘 티크네스는 언제나 노즐 구멍의 배수로 세팅하는 게 좋다. 그런 다음에 Enable Retraction 요거는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죠? Enable Retraction에서 Retraction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 것이냐? 화면에서 보시면은 제 거 가운데에 글씨를 새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간이 떨어져 있고요. 떨어져 있는 공간들마다 파란 색깔의 선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게 리트럭션인데, 자, 요거를 저는 되말기, 되감기 요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왜 되감기라고 표현하냐면 파란 색깔 요 구간을 지나갈 때 필라멘트가 토출되면 안 되겠죠. 여기는 이동만 하는 거예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 표시하는 것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출력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리트럭션 할 때는 이렇게 이동만 해야 되는데 필라멘트는 이동하기 시작할 때 위로 한번 감겼다가 여기 출력하는 구간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필라멘트를 공급하는, 요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리트럭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트럭션을 할 때 이 필라멘트가 완전히 되감고 다시 공급되고 하는 그 사이에 실밥처럼 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라멘트를 되감았는데 노즐 안에 필라멘트가 없는 거 아니냐? 필라멘트의 성질이 너무 흐름이 좋을 때, 유동성이 좋을 때 녹아있는 상태잖아요. 필라멘트가 녹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 이게 너무 잘 녹아가지고 점성이 너무 약해가지고 잘 흐르는 거예요. 질질 샌다는 표현을 할까요? 그랬을 때 얘가 리트럭션을 이렇게 당기고 다시 이 이송 구간 끝나서 다시 공급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점성이 너무 약한, 흐름이 너무 좋은 필라멘트를 사용할 때 이렇게 실밥이 그래도 생겨요. 그런 문제가 이런 구간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리트럭션을 바로 사용을 하자, 요거 체크를 켜놓은 거고, Enable Retraction 옆에 점점점 버튼을 보시면 요거 누르면 Open Expert Config라는 대화창이 조그만 게 뜨는데, 여기에서 이 스피드 값들을 조절하지는 마세요. 미니멀 트랩을 최소 1.5mm 구간부터는 이동하는 구간이 1.5 이상만 되면은 리트럭션이 적용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쪽은 이렇게 이동하는 요거는 간격이 3mm로 벌려 있죠. 3mm로 벌려져 있죠. 그러면 최소 간격 1.5를 벗어났기 때문에 리트럭션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3mm로 넉넉하니 넓혀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는 리트럭션이 제대로 적용이 돼요. 실밥이 잘 안 생기게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고 그 밑에 값을 또 이제 보도록 합니다. 필이라는 값은 그 바텀 탑 티크네스 1.2 요거부터 보도록 할 텐데, 바텀 탑 티크네스는 Z 방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Z 방향의 두께. 옆에다가 오브젝트를 한번 그려 봅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려 놓는데, 요것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XY 방향으로는 XY 방향, 요렇게를 XY 방향이라 볼 수가 있겠죠. 요 두께를 지정하는 거는 쉘 티크네스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텀 탑 티크네스는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방금 Z 방향이라고 써놨잖아요. 아래에 뚜껑이 있어야 되죠. 아래에 뚜껑. 그죠? 요거 베드판에서부터 요만큼 두께 1.2 두께 바닥판 뚜껑을 1.2 두께로 만들어 준다. 그리고 위에 뚜껑 요거 만들 때도 1.2 두께로 탑 티크네스 위에 뚜껑 두께를 1.2로 만들어 준다. 요런 의미에서 바텀 탑 티크네스를 1.2로 간 겁니다. 큐라 기본값은 0.8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더 두껍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필 덴시티를 10으로 잡았어요. 필 덴시티 내부 체움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구간이죠. 근데 필 덴시티를 10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부가 아주 듬성듬성하니 채워져요. 노란색으로 디스플레이 될 텐데 내부 체움이 아주 성기게 이렇게 격자무늬로 이렇게 채워줄 거란 말이에요. 이게 10%를 채우는 건데 이 상태에서 위에 뚜껑을 덮으려고 치면은 바텀 탑 티크네스가 얇으면은 뚜껑이 다 안 덮이고 중간중간에 빵꾸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텀 탑 티크네스를 1.2 두께로 넉넉하니 잡아주는 겁니다. 자, 요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디라고 할 수 있냐면 이 바를 이렇게 내려 가지고 참 레프트 설정을 켜놓네. 잠깐. 1번 레이어에서 이렇게 4번 레이어쯤까지 가면 요게 지금 바텀 티크네스 하는 셈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좀 더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쯤 6번 레이어쯤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이 6번 레이어에서 관찰해 보니까 노란 색깔로 이렇게 선이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인필이라는 용어로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베이직 탭에서 필 항목의 필 덴시티 내부 체움 퍼센트 요거 10%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부를 채우다가 레이어를 더 올리면 7번 레이어부터네요. 7번 레이어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뚜껑을 덮기 시작해요. 이게 탑 티크네스를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탑 티크네스가 만일에 얇게 갔다면 내부 체움을 10%밖에 안 했던 거로 중간에 이 덮을 때 구멍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바텀 탑 티크네스를 1.2 두께로 두껍게 해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프린트 스피드는 60mm/s 고요. 프린팅 템퍼레처는 210도고요. 베드 템퍼레처는 오늘 중간중간에 에어컨을 켜고 하니까 60 정도로 높여 놓읍시다. 60 정도로 높여 놓읍시다.
베드 템퍼레처만 오늘 조절합니다. 60 정도로 높여놨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타입은 이거 서포트 필요 없는 형상이에요. 서포트 필요 없는 형상이에요. 쌤 글씨 괜찮아요. 왜냐, 이렇게 스크롤을 올려보면은 글씨가 새겨지기 시작하는 게 나는 2, 3번 레이어에서부터 글씨가 새겨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요거 좀 더 올려보면은 레이어들이 서로 만나는데 여기가 좀 문제가 있긴 하네. 제 거는 이제 J라는 글씨를 빵꾸를 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29번 레이어에서 요 부분이 여기쯤에 해당하는 부분이네요. 요런 게 매달리는 형상이 있기는 해요. 그죠? 매달리는 형상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분량이 좀 날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 밑에 받치는 서포트가 없는 거예요. 받치는 서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게 좀 불안하기는 하고, 좀 더 올려보면 이렇게 하다 서로 여기쯤에서 서로 만나요. 아까 J라는 글씨에서 나는 1번 레이어쯤을 가니까 요렇게 오버행 허공에 매달린 구간이 나중에 이렇게 출력되다가 이쪽에서 출력 싸우는 거하고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네요. 근데 이 구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아주 심하지를 않아요. 레이어 개수가 아주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쯤에서 만나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그냥 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스크롤을 올려 버리세요. 요런 Y자 들어갈 때 이거도 좀 안 좋긴 하네. Y자 들어갈 때 요게 좀, 내 거는 Y자 새겨지는 부분이 요렇게 있는데 그 밑에 레이어들은 요런 식으로 있어 가지고 이 Y의 밑에 있는 꼭지점 쪽이 허공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사실 쌓이는 게 아니죠. 좀 불안하긴 하네. 아까 서포트 필요 없을 거라고 했는데 서포트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서포트 타입을 에브리어로 바꿔봅시다. 이 형상에서 나올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작은 형상이라 나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 에브리어로 바꿔봅니다. 서포트를 생성할 수가 없죠, 거의. 자, 요렇게 놔두고 계산이 다 끝나면 이렇게 한번 관찰을 해봅니다. 다시 26번 레이어 갔더니 아까 J를 받치기 위해서 요렇게 하늘색으로 서포트가 하나 생기긴 해요. Y쪽은 여전히 안 생기고 있네요. 요거는 좀 불안하다. Y쪽은 이렇게 서포트가 안 생기고 있네요. 이게 조금 안 좋기는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서포트의 설정을 바꾸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서포트를 더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 어마운트를 바꿔줄 수는 있는데, 필 어마운트 서포트의 오픈 익스퍼트 컨피그 요 점을 점점점 눌러서 서포트의 그 오픈 익스퍼트 컨피그 요렇게 하면은 서포트를 채우는 필 어마운트라는 값을 볼 수가 있어요. 필 어마운트 값이 서포트를 채우는 밀도 값이 우리는 15%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더 높이면 오브젝트가 돼버려요. 출력물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런 거는 좀 망하더라도 그냥 갑시다. 요거는 서포트를 뭐 사용한다 한번 가정은 해보기는 하세요.
근데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생성이 정상적으로 안 되지만 글씨를 어느 정도 만들어 주기만 하는 걸로 그냥 만족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플랫폼 오에이션 타입은 브림으로 설정을 했는데, 브림에서도 이 점점점 이 버튼을 눌러서 익스포트 컴피그에서 브림 라인 어마운트를 20으로 늘린 값, 기본값 20으로 그냥 쓸게요. 일전에도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출력을 하다 보니 베드판에서 얘가 먼저 떨어지는 게 너무 심했어요. 그죠? 좀 전에는 이제 베드의 온도를 높였다시피 브림의 값을 20으로 올려놓고 이렇게 사용합시다. 그러면 어드밴스 세팅 확인을 합시다. 노즐 사이즈, 어드밴스의 노즐 사이즈 0.4, 리트럭션의 스피드 값이 있죠. 그리고 디스턴스, 거리 값이 있죠. 요거 기본 값 그냥 놔둘게요. 이 리트럭션 값을 더 스피드를 빠르게 하거나 리트럭션 거리 값을 더 길게 하거나 요렇게 하는 순간 뭡니까? 그 필라멘트를 갈아먹는 게 심해져요. 리트럭션이 빈번하게, 대간기를 빈번하게 하는 동안 익스트루더 모터의 회전이 일어나면서 톱니가 필라멘트를 갈아버리는 게 심하게 일어나요. 그럼 공구 불량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기본값 놔두시고, 퀄리티 항목에서 이니셜 레이어 티크네스는 0.3으로 맞췄습니다. 이니셜 레이어 요거는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걸까요? 이니셜 레이어는 1번 레이어예요. 1번 레이어. 1번 레이어. 베드판에 처음 출력하는 요거의 Z방향 두께를 0.3의 두께로 한번 깔아주라는 이야기예요. 브림 포함, 이 오브젝트의 내부 바닥면 포함. 첫 번째 레이어. 이거를 왜 이렇게 0.3으로 두껍게 가느냐? 두껍게 해놔야 베드판에 잘 붙어요. 고착이 돼요. 그래서 이니셜 레이어 티크네스를 0.3으로 높이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니셜 레이어 라인 위드라고 돼 있죠. 저는 요거 140%로 높여 놓고 씁니다. 이니셜 레이어가 첫 번째 레이어 깔릴 때 선의 굵기가 100%일 때보다, XY 방향으로 100%의 두께로 갈 때보다 얘가 140의 두께로 이렇게 칠해버리면 역시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베드판에 잘 붙겠죠. 요런 것 때문에 이니셜 레이어 티크네스 Z방향 두께는 0.3, 이니셜 레이어 라인 위드는 XY 방향 두께는 XY 방향 폭은 140%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베드판에 일단 잘 붙어라. 이게 중요해요, 처음엔. 그 다음에 그 밑에 값들은 지금 우리하고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스피드 항목에서 트래블 스피드는 어느 겁니까? 트래블 스피드는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시되는 이동만 하는 구간의 속도예요. 이동만 하는 구간의 속도는 60mm/s로 이렇게 맞춰놨고요. 커서를 이렇게 요 창에다 가져다 대놓고 기다리면 얼티메이커의 경우는 150mm/s의 속도로 가도 충분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고속으로 빨리빨리 이송을 하게 되면은 우리 출력할 때 출력물의 실밥처럼 튀어나온 부분을 걸리적거려 가지고 부딪히고 해서 틀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60mm/s로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 바텀 레이어 스피드라는 항목이 있죠. 바텀 레이어 스피드는 어디에 적용하는 속도일까? 어디에 적용되는 속도일까? 바텀 레이어 맨 밑에
첫 번째 깔리는 1번 레이어. 1번 레이어 출력할 때의 속도가 20mm/s라는 얘기예요. 근데 첫 번째 깔리는 레이어의 속도는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그래요. 잘 붙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인필 스피드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인필은 7번 레이어에서 이렇게 6번 레이어부터 확인할 수 있죠. 인필 스피드는 0으로 세팅해 놨다고 해가지고 내부 채움 요 구간에서 프린터 헤드가 작동을 안 하고 정지하느냐? 아니올시다. 이건 무슨 의미가 되냐면 베이직 탭에 있는 프린트 스피드와 같은 속도를 쓸 때 0으로 놔두는 거예요. 베이직 탭에 프린트 스피드 몇으로 놔뒀어요? 60mm/s 아니에요? 그죠? 그 속도로 내부 채우는 속도를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0이라고 해서 정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우터 쉘 스피드는 몇으로 해 놓으셨어요? 우리 거 빨간색으로 이렇게 라인이 표시되는 게 바깥 벽 아우터 쉘 구간이라고 얘기했죠? 요거를 출력할 때의 스피드는 30mm/s, 좀 천천히 가는 거네요. 그런데 이너 쉘 스피드를 한번 보세요. 40으로 해놨습니다. 이너 쉘은 어떤 구간이에요? 초록색 구간의 라인이에요. 즉 내벽을 출력할 때는 조금 더 빨리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외벽을 아우터 쉘을 더 느리게 갈까요? 바깥을 천천하게 출력해서 잘 붙으라고, 정밀하게 출력되게 천천하게 가고, 내벽은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조금만 더 빠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 스피드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봤고, 자, 이런 식으로 나는 큐라 설정을 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큐라 설정을 해 봤습니다. 네. 심도 있게 뭐 또 하드웨어적인 이야기를 잠깐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G코드를 생성을 해 봅시다. G코드를 이제 생성을 해 보는데, 파일에서 폴더 메뉴 파일에서 G코드 생성 세이브 G코드를 해도 되고, 그래픽 창 좌측 상단에 있는 디스켓 아이콘 눌러서 세이브 툴 패스 하셔도 돼요. 자, 저는 요 디스켓 아이콘을 눌러 가지고 내 이름 폴더에다가 이 G코드를 저장할게요. 근데 G코드 파일명은 언제나 한글은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문과 숫자 포함이어야 돼요. 자, 누릅니다. 이름 폴더로 가서 뭐 이거 STL 파일명이 영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G코드 명도 영문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요거 그냥 저장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큐라 하단에 Save as 경로 뜨고 G코드가 저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떴을 거예요. 자, 앞전에는 이런 거는 안 했는데 오늘은 요거도 하나 더 알려드릴게. 자, 지금 여러분은 그 컴퓨터에 큐라 신버전을 깔지 않았기 때문에 저처럼 G코드 파일이 이렇게 C라는 아이콘 들어가 있는 식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뭐 흰색으로 그런 식으로 표시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게 뭡니까? STL 파일을 가져와서 슬라이서에서 무슨 파일을 생성한 거예요? 슬라이서를 통해서 G코드라는 파일을 생성한 거예요. 이게 3D 프린팅을 위한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마지막 단계였어요.
이 슬라이서를 통해서 3차원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3D 형상이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치면 이거를 STL 변환했을 때 메쉬들로 막 이렇게 쪼갰죠. 이렇게 쪼갰죠. 그리고 슬라이서를 거치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이런 쪼갠 메쉬로 쪼갠 것들이 Z방향으로 한 장의 레이어, 한 장의 레이어, 한 장의 레이어, 레이어들로 다 이렇게 분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큐라와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슬라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슬라이서 치즈 먹고 싶다. 슬라이스 치즈 맛있는데. 여하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낱장에 슬라이싱 된 것이 뭐 이렇게 3차원이 된 것이 이렇게 낱장에 2D가 툴패스가 되는 거예요. 프린터 헤드가 이동할 툴패스가 경로가 되는 거예요. 요것을 슬라이서에서는 G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좌표에서 여기 좌표까지 이렇게 이송할 값들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래요. 자, 요거 G코드 내용을 한번 읽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G코드 파일에서 윈도우 탐색기에 G코드 파일에서 제가 마우스 우클릭을 해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가지고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큐라가 아니라 다른 앱 선택 이렇게 가봅니다. 여기서 메모장이라는 거 찾을 수 있나요? 단 이거 하실 때 항상 이 앱을 사용하여 G코드 파일 여기 체크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메모장만 선택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메모장으로만 연결 프로그램으로 해서 열어봅니다. 자, 슬라이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G코드의 생성인데 좀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번 이게 좀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창 조절이 잘 안되네. 참. 자, 일단 요런 거를 한번 볼게요. 큐라면은 요쪽으로 좀 제껴 놓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G코드인데 M190이라는 보조기능 코드가 떴습니다. 요거 보조기능 코드인데 190 요거에 S라는 파라미터 넣고 60이라고 이렇게 떴죠. 이게 어느 거하고 연결되냐면 베드 템퍼레처라고 내가 설정한 큐라 베이직 탭에 베드 템퍼레처 60으로 설정한 이 값이 파라메타 값으로 60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일반구 요거 같은 경우는 210 프린팅 템퍼레처 210 요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즉 3D 프린터기는 바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G코드를 생성할 때 슬라이서를 이용해서 G코드를 생성할 때 이 내용의 파일 안에 이런 값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프린터기는 이 데이터를 G코드 파일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작업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3D 프린터기는 바보라고 했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자, 요거는 메모장은 다시 닫았고요. 자, 요렇게 보면은 우리는 3D 영상을 오늘 만들었고 STL 파일로 변환해서 이거 메시 구조로 파일 구조를 메시 구조로 바꿨고 슬라이서를 통해서 3D 프린터가 작업할 수 있도록 G코드 파일을 생성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